이동 제한령은 지속되지만 LA 카운티가 모든 소매업체와 공장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LA시 주민들을 외출을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코로나 배상 소송에 보복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코로나 감염자 식별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승인을 받았는데도 EDD 카드를 못 받았다면 BOA에 문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양이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보건국장이 LA 카운티는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모든 소매업체 그리고 자바시장 등에 위치한 공장들의 운영을 어제부터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Safe at Home 명령은 계속 유지되는데요. 이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직은 무제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제외하고요. 모든 소매 업체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열어도 됩니다. 다만 매장 안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것은 금지되고요.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게 픽업 배달 방식으로만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주하고 직원, 고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거리 지키는 거 그것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픈하는 소매업체들에게 납품하는 제조업체, 물류업체들도 당연히 비즈니스 운영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는 업체들은 LA 카운티의 보건 지침에 따라서 지켜야 될 세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꼭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 부분은 노동법 관련된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요.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인제 밖에 나가는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니까 전보다 인제는 인제 그 LA시는 집 밖을 나설 때 인제 꼭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규정이에요. 의무와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령과 거의 같은 거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렇습니다. 네, 2살 미만의 영유아는 빼고요. 그리고 이미 호흡기 질환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한 집에 살지 않은 다른 누군가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바깥에 다닐 때 다른 사람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고 해요. 네, 요건 저희가 한번 강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리가 우리가 거리가 띄어져 있으면 사실은 '마스크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저희는 마스크를 써 줘야 되겠습니다. 네. 가세티 시장이 뭘 꼭 싶어서 얘기를 해 줬냐면은요. 우리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이킹할 때 혼자 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제 경제 활동이 많이 재개되면서 '과연 이 코로나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은 중국을 아주 대놓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연방 상원의원 8 명이요. 최근에 중국에 코로나19 피해 배상을 요구를 하면서 2019 코로나19 책임 법안을 발의했어요. 아. 이 뭐 좀 "경제 전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을 위한 어떤 그 탈출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소송을 자꾸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중국의 환구시보라는 그 신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자꾸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트럼프 정부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탈출구다. 이렇게 콕 집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음. 그러면서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 참 뭐 미국과 중국은 서로 그 참 두 강대국끼리 굉장한 힘싸움을 언젠가부터 굉장하게 힘싸움을 하더라고요. 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회사로 많이 복귀들을 하고 그러면 열을 뭐 계속 매번 잴 수도 없을 것이고, 지금 코로나 감염 식별 서비스 이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이쪽 계통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귀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앞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디지털 서비스가 지금 잇따라 벌써 출시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보안 서비스 업체 캐슬이라는 업체는요. 최근에 지능적인 카메라를 활용을 해 가지고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그 사무실에서의 접촉자들을 추적하는 캐슬 세이프 시스템이라는 이런 걸 내놨다고 해요. 요새 뭐 발빠르게 보니까 내놨어요. 그러게 뭐 열 감지도 자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열도 사실은 금방 인식하더라고요. 저도 한 군데 이렇게 해 봤는데 '와 이렇게 빨리 열을 음. 체크한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 그리고요. 바이오 인식 전문 업체 클리어라는 업체는 직원들의 신원하고 건강 정보를 연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헬스 패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의 직장 안에서의 접촉자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난달에 이미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제가 아주 옛날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회사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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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와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건강이나 어떤 안전을 생각하지만 이 또 사생활 침해 부분하고도 좀 참 예민할 수 있는 막 그런 이슈도 사실은 쪼끔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이슈도 있는 데다가 또 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국에 공항 11곳에서 체온 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요. 한 달 동안 3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검진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난 2 월에 CNN이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럴 그러니까 수 체온 있습니다. 네. 네. 체온 측정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식별을 잘 못할 거라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일전에 그 유발 하라리의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었잖아요. 네. 참 이런 위기나 이런 건강과 안전을 빌미로 물론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안전과 건강을 이유로 개인 사생활이나 어떤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선을 그어 놓고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참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매번 어디 갈 때마다 저희 동선이 다 확인되고 보고되고 그거는 사실 쪼끔 좀 무섭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네, 실업수당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뭐 "그거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 이런 분들도 많은데 네. 승인은 받았는데 직불 카드를 못 받아서 쓰지를 못하는 이런 또 어이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직불 카드를 받아야지만이 이 카드가 안 오니까 한 달 넘게 이 카드를 못 받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BOA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EDD 직불 카드 전용 웹사이트 그 링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길 통해서 뭐 교체를 하신다고 잊어버렸다 하시면 뭐 교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핀 넘버를 잊어버리셨으면 핀 넘버를 다시 변경하신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은 BOA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벙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EDD 직불 카드 서비스 전화 서비스도 있어요. 네. 전화 통화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전화번호를 갖고 계시면 그래도 계속 해 보면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1866-692-9374 번, 866-692-9374 번으로 전화하셔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진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의학 저널에 발표한 실험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추출한
바이러스를 고양이 3마리에게 감염을 시켜가지고요. 감염되지 않은 고양이 3마리하고 한 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같은 공간에 뒀대요. 그랬더니 닷새 만에 감염되지 않았던 고양이 3마리 모두가 코로나19에 걸린 거예요. 자, 이 실험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 6마리 모두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았대요. 재채기도 없고 열도 나지 않고 체중도 줄지 않았고요. 어떤 증세도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리 지켜봐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고양이과 동물들, 왜냐면 전에 사자, 호랑이도 있었으니까는요. 네. 사람을 통해서 고양이과 동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동물들은 사람에게는 옮기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그러나 또 네. 조심은 좀 해야죠, 저희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하신 교수는 반려동물에게 입 맞추지 말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흘렸을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려면은 물체 표면을 늘 깨끗이 닦는 거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자, 여름이면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그 헐리우드볼이 이번에 1922년에 헐리우드볼이 문을 열었는데요. 98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여름 시즌 공연이 취소됐어요. 아, 예, 참, 이 헐리볼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저희가 뭐 많은 공연,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가가지고 뭐 한인 뭐 이렇게 그 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참 추억들이 많은데, 아마 안 가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쵸, 98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LA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헐리우드볼은 대공황 때도 공연이 있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대공황, 불경기, 뭐 9.11 테러, 홍수, 산불, 폭동 이런 게 발생했을 때도요. 헐리우드볼에서는 계속 음악이 연주가 됐었대요. 지금 뭐 네, 아티스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애틀란타에 그 유명한 힙합 가수가 있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모리스 페인이라는 그 사람인데, 저희가 PPP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 관련된 사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 200만 달러 정도 PPP 융자가 승인돼서 그걸 이제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150만 달러 정도를 보석, 롤렉스 시계, 개인 사치품 구입에 다 사용을 했다가 이제 기소해서 지금 체포됐어요. 200만 달러의 PPP 자금을 받았는데, 융자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150만 달러를 세상에나 5만 달러도 아니고. 지금 뭐 이 사람이 뭐 샀냐면 네. 롤렉스 시계, 다이아몬드 팔찌, 5.7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보석류만 85,000브러치 사고, 그 다음에 2019년식 롤스로이스 차량 리스하고,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150만 불을 썼다는 거예요. 해당 지검장은요, 네. 앞으로도 이런 PPP 융자 사기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돈 받아서 펑펑펑 이렇게 쓰고 감옥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늘 뭐 양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비극을 맞고 있는 그 소식을 두 개를 전해 드릴 건데요. LA 한인 네. 가족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소식도. 네. 나이 연세가 드신 80대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셨는데요. 4월 초에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던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대요. 그랬는데 열흘쯤 지나니까 어머님이 막 호흡곤란을 호소해 가지고요.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져서 인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때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두 부부가 몸살 증세가 났대요. 아이고. 그래서 급히 인제 병원으로 갔는데 어머님은 코로나19 양성일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어머님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씨 부부가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분이 대신 장례를 치러 줬고요. 네. 그리고 또 대학교에 다니는 딸,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아들하고 딸도 코로나19 초기 증세가 나타나서
지금 격리,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아, 가족이 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케냐 같은 경우는 더 슬퍼요. 그러니까 그 줄 게 없어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음식조차 사지를 못하니까 배고픔에 이제 아이들이 지치면 내가 요리하고 있어. 그래서 돌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요리하는 척 하다가 아이들이 잠들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냄비에다가 돌을 넣고 물을 푹 끓이면서 돌을 넣으면서 배고파 먹을 거 주세요 이러는데 이거를 지금 끓이고 있으니까 곧 될 거야 그러다가 애들이 찰 때까지 그냥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아이가 8명인데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나 봐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아이들도 엄마가 거짓으로 요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해 그렇죠. 줄 게 없잖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좀 눈치가 좀 빤해지거든요. 왜 일찍 철들잖아요.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일부러 자는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인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가 우선은 없고 또 가난한 나라는 뭐 이디디 이런 것도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유가 좀 있으면 이런 분들을 돕는 거에도 쪼금 힘을 모아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것이 더 필요한 때가 요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LA 라이브 톡의 손 대표 홍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